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요. 사흘 만에 나온 반등치고 그렇게 속 시원한 반등은 아니었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르긴 했지만 2060선에 못 미치는 2058선에 마감을 했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 1% 넘게 오르긴 했지만 역시나 670선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옵션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위주로 해서 양시장 모두 매수한 것이 그래도 좀 반가운 모습이었는데요. 자, 여전히 요즘 가는 종목만 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섹터와 종목 조금 더 선별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2시간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가는 종목 이야기, 전략 그리고 알차게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문자, 오픈 채팅방 모두 열려 있습니다. 먼저 전화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 서울입니다.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자,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 샵 4989번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많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에도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잘 쓰시는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은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6글자 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배트맨의 배자는 어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시면은요. 장중에 시황 리딩도 챙겨가실 수 있고 그때그때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함께 들어오시고 많은 이야기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불법 무인과 영업행위, 그리고 불법 대여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바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새로운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히어로가 우리 계좌를 구하러 오셨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트렌드 이현석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현석 위원님은 서울경제TV 처음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되게 잘생긴 위원님이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서울경제에 처음 오게 된 이현석 전문가입니다. 이게 사실 투자란 것은 항상 이 메가 트렌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이제 모든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대다수의 종목이 IT죠. 그래서 제가 또 IT 전공자입니다. 항상 투자는 영하게 메가 트렌드, 현재 시장의 중심에 있는 그러한 업황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업황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 앞으로 함께 업황을 따라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투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대생 출신 히어로입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잡아주실 것 같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듣기로는 시황 분석의 달인이다. 트렌드 분석에는 최고다라는 말이 들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분석 부분 조금 더 기대 많이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메가트렌드 이현석 전문위원과 함께 시황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을 하긴 했는데 좀 그렇죠. 네. 시장이 시원한 반등이 나왔다라기보다는 그냥 찔끔 오른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네. 오늘 밤에 또 중요한 이슈가 있기도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을 모든 투자자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략 매도 그러한 투자 전략도 좀 권해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국내 이제 코스피 시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핵심 종목들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이 새벽에 이어질 이 파월 의장 그리고 이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물론 수많은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연방 준비 제도 뭐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낯서실 겁니다. 하지만 이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는 사실 뭐 투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그만큼 이 주식 투자 그리고 모든 글로벌 경기의 핵심적이다. 바로 이 한국은행과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준이 이 금리를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인데 오늘 밤에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총재격인 이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 파월 의장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회에서 증언이 나오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그동안 시장은 금리 인하를 계속 기대를 해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근데 이제 3분기에는 또 미국 경기가 조금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인하를 안 하면 뭐 경기가 하락하는 거를 그냥 두고 볼 거야. 그렇게 좀 시장이 우려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원래는 7월 금리 인하 확률이 9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였습니다. 시장에서는 무조건 7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미국 국채 가격이에요. 근데 미국 국채 가격이 그동안 계속 가파르게 올라왔죠. 미국 국채 가격이 올라왔다는 것은 미국 금리가 반대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미국 금리가 7월 금리나 100% 한다니까 당연히 내려왔겠죠.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제 파월 의장이 오늘 밤에 발언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말을 앞두고 나서 미국채 가격이 내려왔어요. 즉 반대로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장은 7월에 금리 인하를 100% 한다라고 했는데 1%라도 안 할 가능성을 내비치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99% 한다 그러면 항상 이 사람들은 그래 1%의 가능성이 있어. 우리가 뭐 로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0.0000 몇 프로가 될 수도 있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반대로 100%라고 봤는데 0.000001%가 안 된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게 되면은 이게 긴가민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일의 변동성이 아마도 오늘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굉장히 커질 겁니다. 내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시장 상황을 봐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 이제 섹터가 너무 이제 낙폭이 과대했죠. 그래서 낙폭 과대 반등으로 보여지고요. 뭐 신라젠 관련된 삼상 결과가 좋을 것이다. 그런 어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까보지 않은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밤에 세계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조금 더 체크를 해주시고 내일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시장 대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즘 가는 섹터만 가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5G 통신 장비주가 상당히 강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저는 이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8월 15일 전까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실적 시즌이라는 것도 잘 모르시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가 언제 되는지도 잘 모르세요. 근데 그러면은 투자를 하면 안 되죠. 네, 우리가 투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냥 단순하게 오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그것은 아니란 투자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어떤 섹터가 2분기에
가장 실적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사실 지금 이제 반도체 감산 소식도 있는데 감산을 왜 합니까? 결국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물건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감산을 하겠죠. 그러면은 화학업종,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데 우리가 화학업종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화학업종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뭐 디스플레이 쪽, 디스플레이 쪽은 일본 수출 규제 소식 때문에 최근에 급락을 했죠. 2분기 실적에 대한 확실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아무리 안 좋아도 2분기 실적이 좋을 섹터가 뭐냐? 그러면은 5G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물론 다른 섹터들도 제가 뭐 5G뿐만 아니라 좀 이제 좋게 보는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5G 통신 장비주만한 게 없다. 이 섹터만한 게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이 KMW라는 종목이 5G 종목 중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이때가 이제 3G 고점이었고 이때가 이제 4G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4G 고점을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3G, 4G 때 고점이 똑같은데 왜 5G 시대에는 이 고점을 뛰어넘었냐? 당연히 그만큼 이 통신 장비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 노란 채팅 어플에서 이 배트맨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저희 이제 제가 리딩을 해드리는 그 이제 채널로 들어오시기 바라겠고 지금 오늘 KMW를 비롯해서 5G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5G의 어떤 수요적인 부분, 제가 앞에서 공대생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드렸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수학을 또 잘했습니다. 근데 사실 5G를 분석할 때 수요치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 항상 우리가 어떠한 이제 업황과 그다음에 주가 분석을 할 때는 가격과 그다음에 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듯이 4G 같은 경우보다 이제 5G가 시대가 열리면서 수요 자체가 훨씬 더 많아지고요. 거기에 단가까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KMW에서 지금 하고 있는 RRH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무려 이제 4G 장비보다 7배가 높아요. 7배가 높으면은 판매량이 똑같을 때 우리는 주가가 7배가 올라야죠. 그래서 지금 이 4G 고점 대비 몇 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이러한 흐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정말 대세 상승 구간이 시작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자, 여기에 요렇게 보시게 되면은 5G 정말 많이 올랐어요. KMW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거 뭐 팔아야 되나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결승점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내가 많이 뛰었다고 마라톤을 포기합니까? 결승 지점은 한참 멀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승 지점까지 통과하기 전까지는 계속 가는 거죠. 네. 많이 올랐어도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흐름만 봐도 그렇고요. 최근의 흐름만 봐도 그렇고 오늘 흐름을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결승점이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그 배트맨 방을 노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5G 오늘까지도 정말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요. 일단 이 부분은 잘 알고 있는 공대생 히어로 이현석 전문위원이 앞으로 5G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황 분석 속 시원하게 들어봤고요. 자, 시황을 봤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자세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그리고 투자 전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와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의 이슈는요, 반도체, 낸드 플래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현석 전문위원은요, 미국의 마이크론 주가를 참고하자라는 전략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생산을 줄이는 걸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으면서 이 반도체 가격 상승 그리고 업황에 대한 이 분위기 전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엄청나게 또 올랐더라고요. 어제도 한 3% 올랐는데 오늘은 4%대의 상승률. 아니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많이 오르는 걸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대단한데 네. 이제 미국 마이크론이라는 이 SK하이닉스와 비슷한 그 업체의 주가를 보면은 네. 이게 뭔가 굉장히 정말 이 우리나라 반도체는 정말 이 상승폭이 너무 낮다 그렇게 그래요. 생각하실 거예요. 최근에 미국 마이크론이라는 그러니까 SK하이닉스처럼 메모리를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이 미국의 마이크론 업체의 최근 주가가 거의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3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요번 주에 10%도 상승을 못했죠. 한 달 동안 이제 상승폭을 보시게 되면은 한 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업체보다 사실 시장 지배력은 더 높은데 왜 주가가 이렇게 뭐 많게는 5배까지 주가 수익률이 차이가 나냐. 그게 이제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너무 이제 큰 시총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지수 자체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런 반도체 기업에 대한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 그렇게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뭐 마이크론이라는 그 업체가 우리나라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메모리 반도체 전체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 7할 정도인데 어떻게 이 시장 점유율 뛰어넘어서 주가가 그렇게 잘 오르냐. 그러면 미국 패권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지금 결국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업체의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먼저 조금 이런 우리나라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흐름에 반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한 격언이 조금 생각나는데 저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결국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러면은 가장 그 핵심에 있는 게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오늘 이제 반도체 가격, 그 다음에 재고 소진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뭐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SK하이닉스의 주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반도체 가격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것이다. 재고가 소진될 것이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한번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어떤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판매량적인 부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기업이든지 분석을 해야 된다. 어떤 산업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가격이 그래요. 그동안 많이 하락했으니까 디램 가격 많이 하락했으니까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격이 올라오는데 수요가 부진해요. 아니면은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감산을 하고 가격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냐.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그러니까 즉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라는 업체는 이미 감산을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낸드 플래시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디램이 있고 낸드 플래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동안 좀 적자가 많이 나는 그런 이제 이 반도체의 한 종류였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감산을 하고 가격을 올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적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것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감산을 하고 가격을 올리는 게 글로벌 경기가 좋고 수요가 좋아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지금 화학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유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뭐 유가가 싸지니까 이제 화학업체들이 좋아질 것이다. 뭐 그런 전망도 있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수요가 부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가 그 자리면은 주가의 상승이 계속 이어지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 주씩 다 들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게 분석하기가 쉬운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엄청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더 멀리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 중장기로는 긍정적으로 충분히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미국의 마이크론 주가를 좀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SK하이닉스가 오늘 많이 올랐다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비교할 생각은 못했는데 듣고 보니 살짝 억울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마이크론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도 네. 뭐 이제 12일 도쿄에서 뭐 협상을 한다고 그러고 미중 무역 협상도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이게 투자는 또 심리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좀 낙폭 과대였던 부분이 조금 이제 회복이 되고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폭발적인 그런 반등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듣고 나니까 조금 더 속이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시장 안에만큼 보인다라는 거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이런 이슈를 공부하고 싶다. 이현석 전문위원 잘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게 너무 아까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슈 공부, 이 채팅방에서만큼은 정말로 스파르타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시면 공부는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스마트폰 메신저, 여러분 잘 쓰시는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을 거예요. 그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6글자 쳐주시면 되고요. 배트맨은 베스트 트레이딩맨의 준말로 배트맨 어이라고 쳐서 들어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시황 정리를 해주실 겁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따가 또 진행되는 종목 상담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문자 다 열려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자, 문자 번호는요 샵 4989번입니다. 이 번호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니까요. 바로바로 연락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이야기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하게 이현석 전문위원이 준비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LOVE 시간인데요. 자, 경제방송의 LOV라니 너무 설렙니다. 지금 말만 들어도요. 이 코너 이름부터 심상치가 않은데, 자, 위원님, LOV 무슨 뜻일까요? 일단 이 주식 투자와 사랑하라 그러는 그런 이제 뜻인데요. 좋네요. 사실 이게 각 단어마다 네. 굉장히 좀 깊은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단어마다 이게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 각 단어마다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뜻일지 바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네, LOV의 비밀이 공개됩니다. L은 LNG의 L이었고요. 자, O는요. 5G의 O였습니다. 역시네요. 자, V는요. EV, Electric Vehicle, 전기차의 V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E는요. OLED의 E였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로 수익 내줄 수 있는 섹터 바로 사랑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또 들고 있습니다. LOV 확인만 해도 지금 두근두근 사랑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계좌를 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총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 LOV에만 좀 집중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하반기 높은 수익을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5G 관련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이 2분기 실적에 좀 주목을 했을 때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를 하고 계속적으로 기업이 이제 성장하는 그러한 어떤 업황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LOVE에 좀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L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앞에서도 설명이 되었지만 LNG의 L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LN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낯설다. 내가 뭐 오일은 알아도 LNG가 뭐냐, 이거 뭐냐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LNG는 이제 내추럴 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말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LPG 관련해서도 조금 뭐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지만, 제가 이 LNG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입니다. 앞에서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비교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게 살짝 억울할 수 있다. SK하이닉스가 훨씬 시장 지배력이 큰데 왜 이 마이크론에 밀리냐. 그러면은 결국 이제 미국의 힘이다. 바로 이 LNG도 지금 이제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 굉장히 이 BEP, 손익분기점이 낮아짐에 따라서 LNG 시대가 새로 열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미국에서 셰일 오일을 많이 캐고 그리고 이제 셰일 오일을 팔기 시작하면은 미국이 전 세계에 셰일 오일을 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셰일 오일과 동시에 셰일 가스도 나오는데요. 그 이제 셰일 가스가 바로 LNG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LNG를 팔아먹기 위해서, 전 세계에 팔아먹기 위해서 미국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좀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G의 5저. 뭐 앞에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 LOV, 이 러브 코너가 그냥 단발적으로 여러분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관련 어떤 섹터들의 이슈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의 특징, 그러한 부분을 계속 이제 제가 매주 나와서 설명을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투자를 해나가시면 되겠고요. 이 5G, 5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꾸 이제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해서 투자를 하셨는데, 이게 뭐 몇 년이고 제자리고 이게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지. 그러니까 사실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도 이미 몇 년 전에 이제 곧 자율주행차 상용화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자율주행차가 아직까지도 상용화 되지 않았죠. 근데 5G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뭐 여러분들이 5G 폰도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5G 폰이 여러분들 전국에 뭐 강원도 산간에 가면 잘 터집니까? 강원도 산간지방 가면 5G 폰 안 터집니다. 4G 폰도 심지어 아직까지도 강원 산간도 지역에서는 잘 터지지가 않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5G 관련 제품을 사셨는데 아직까지 5G가 잘 안 터진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핵심 포인트로 좀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V로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전기차가 여러분들 영어로 뭐죠? 네, 지금 이제 입으로 따라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EV죠, EV. Electric Vehicle. 그래서 전기의 뭐 탈 것. 그래서 그게 이제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EV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중국에서 보조금 유예 기간이 6월 말까지였어요.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야, 전기차 이제 보조금 축소한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갑자기 전기차를 확 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은 지지부진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중국 시장을 봐야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기차 투자를 하실 때는 중국 시장에 절대로 주목을 하시면 안 되고, 물론 이제 보조금이 많이 이제 중국 정부에서 주는 자국 내 이제 뭐 배터리 회사든지 그런 보조금이 축소가 되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들이 많이 가가지고 수혜를 굉장히 크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 중국 시장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완전한 자본주의,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오픈된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미중무역 협상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선진국 시장을 봐야 된다. 중국 시장은 중국에서 뭐 알아서 잘 하겠지. 예, 그러시면 되고,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일본 이런 선진국들을 봤을 때 전기차 시대가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 포인트를 우리는 잡고 앞으로 계속 이 전기차 관련해서 투자를 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E죠, E. 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레드의 E, 그래서 러브의 마지막인데, 사실 이제 최근에 이 올레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한 일주일 전쯤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 러브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세요 그랬는데 이제 올레드가 이렇게 처참하게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면 제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이건 뭐 일본 수출 규제가 반도체에 이어서 디스플레이 쪽도 굉장히 피해가 좀 클 것이다. 그러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일본이 소재를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이 일본이 소재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한대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램, 이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예요. 근데 전 세계 이 D램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에 반도체 소재를 안 팔면 누구한테 팔겠습니까? 70%의 공백을 일본에서 어디서 그 소재 업체들의 그런 수요를 다른 데서 창출하겠습니까? 단기간에 절대로 안 되고요. 이것은 과거 미일 무역 전쟁 그리고 현재 이제 미중 무역 전쟁과 비슷한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한일 무역 전쟁이라고 조금 부를 만한데 결국은 서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서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충격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올레드 좋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계속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와 함께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올레드 투자를 해 나가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LOV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LNG의 L, 그리고 5G의 O, 그리고 전기차의 V, OLED의 E까지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이 네 가지 섹터 집중하면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집중을 해본다고 하니까 매주 수요일 이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섹터를 살펴보니까 또 하나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바로 탑픽입니다. 자, 종목도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자, 우리를 조금 더 시장과 사랑에 빠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준비된 LOV 탑픽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 종목도 오늘은 가려져 있네요. 눈을 좀 가늘게 뜨고 보면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려운 시장에 힘받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저 빨간색 표시 보이시죠? 자, 이현석 전문위원의 첫 번째 등장 종목 너무 궁금해집니다. 아니, 가지고 오셨는데 그거 가리고 오셨어요. 자, 이 종목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힌트는 좀 주실 거죠? 네, 원래 이제 힌트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또 이제 처음 온 기념으로 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힌트는 제가 이제 앞에서 강조드린 5G 관련주고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5G에 정말 꼭 투자를 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KMW 차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KMW와 비슷한 자리에서 비슷하게 그동안 이제 5G 관련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 5G 또 관련해서 신고가도 세웠지만 이 종목이 이전에 여러분들 실적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 굉장히 좋아하시죠. 하루 내가 그 전날 샀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 가는 종목. 근데 보통 이러한 종목들은 굉장히 시총이 작고 뭐 갑자기 M&A 이슈가 붙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이제 최근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뭐 수혜주 아니면은 이 뭐 애국 수혜주 그래서 모나미 매출이 단기간에 뭐 5배가 뛰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테마주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의 실적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상한가를 갔지만 그 상한가를 갔을 때 어떤 말이 나왔냐. 앞으로 2배 더 갈 것이다. 앞으로 3배 더 갈 것이다. 그런 말이 나왔던 바로 이 종목 궁금하시면 바로 저희 배트맨 방 노크 똑똑 하시길 바랍니다. 네, LOV 중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5에 해당하는 5G의 대장주였습니다. 아까 살짝 보긴 했지만 이 차트에서 보이는 장대 양봉이 어마어마했었죠. 자,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종목, 종목명과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에 들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을 거예요.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6글자 치고 오픈 채팅 택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시면은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가격 전략까지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종목까지 하나 알아봤고요. 이제 내일장 준비 조금 더 제대로 해봐야겠죠. 자, 우리 이현석 전문위원 별명이 메가 트렌드인 만큼 트렌드 조금 더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내일장 체크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체크 포인트 또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내일 시장 체크 포인트입니다. 파월 의장의 입에 중요하자. 자, 오늘 밤에 있을 이야기 잘 보시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내일 옵션 만기일이죠. 외국인의 동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땡땡이다라고 해주셨네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주목을 해야 되는지 발표에 따라서 내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이제 밤 그리고 이제 오늘 넘어가는 새벽에 이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관련해가지고 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총재들의 발언이 좀 이어질 것입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이미 마감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뭐 보고 주무시든 아니면은 그냥 뭐 안 보고 주무시든 사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그냥 좀 예를 들어 뭐 선물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주식 투자 중에서 난 좀 단기적인 전망을 중시한다. 아니면 뭐 신용 미수를 쓰셔가지고 오늘 증시가 좀 반등할 때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파월 의장이 제가 앞에서도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오늘 이러한 발언을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미국 경기가 굉장히 튼튼하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경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분석은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국의 고용 지표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은행도 그렇지만 이 미국 중앙은행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바로 이제 물가인데요. 물가가 최근에 이제 뭐 3개월 동안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3개월 만에 좀 반짝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물가도 조금 올라오고 있고 고용도 굉장히 튼튼하고 경기가 뭐 3분기부터 꺾인다라고는 하는데 이런 여러 지표들이 지금은 금리 인하를 과연 100%나 할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일 아침 뉴스 기사를 봤는데 미국 금리 인하 우리 7월에 무조건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주식 투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7월에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미국 금리가 굉장히 또 요동을 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고 결국 파월 의장 어떤 한 사람의 입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가 굉장한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제발 시장에 괜찮은 도움이 되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잘 체크해 주시고요.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일인데 오늘은 만기일을 앞두고 외국인이 매수를 좀 했잖아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일 일어나 봐야 좀 아는 일이고 저는 투자를 하면서 사실 시장이 굉장히 이성적이다라고 말은 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비이성적일 때가 많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파월 의장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파월 의장이 애매하게 말을 만약에 하게 됩니다. 분명히 저는 애매하게 말할 거라고 봐요.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생각해보겠다 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은 항상 핑계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일본 그 수출 규제 관련해서도 뭐 북한에 에칭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이게 또 미사일을 만들어서 위험한다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사실은 명분 싸움이잖아요. 명분 싸움. 그러면 외국인이 막 마음껏 팔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면은 외국인이 실제로 한마음 한뜻으로 막 던지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달러예요. 달러가 굉장히 강하게 튀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달러가 굉장히 이제 단기간에 또 치고 올라왔는데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달러 갑자기 신고점을 돌파하고 막 날아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외국인에게 핑계, 그러니까 꼬투리 잡힐 수 있는 무언가가 발견됐다 하시면 일단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다. 돌다리를 확실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일단 참 마감까지 조금 더 신중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 알아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땡땡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화면 보면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지금 맞추고 싶은 욕구가 막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데 네.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러브. 네, 러브다. 러브가 아니라 금리입니다. 네. 환율인가 했었는데 조금 틀렸네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랑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파월 의장이 겨우 이제 하는 말도 금리 자체가 어떻게 될 거냐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죠.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단순 경제 논리로 봤을 때도 미국 금리 인하가 되면은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될 것이고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바로 금리가 문제야. 그렇게 좀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꼭 체크하자라는 이야기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에 체크포인트 한 번 더 숙지하고 시장에 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또 종목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중요한 것들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내일장 전에 혼자 좀 대처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함께 좀 대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말고 지금 미리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을 텐데요. 자,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저희 오픈 채팅 탭을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니까요. 함께 들어오시고 어려울 것 같은 내일장 아무래도 만기일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장 어렵지 않게 함께 대처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진행되는 종목 상담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번 그리고 2612번 열려 있고요. 자, 문자 번호 샵 4989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바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문자 전화 주고 계시는데요. 자, 최대한 많은 분들 해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229님께서 남겨주신 문자 상담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HB 테크놀로지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3,500원에 비중 15%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종목 바로 받아볼게요. 네, HB 테크놀로지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약손실 구간이신데 아무래도 이제 이 종목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러브 중에서 올레드 종목이죠.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올레드 같은 부분에 이전에 또 이 한 차례 급락이 있었어요. 이 구간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이때 삼성전자가 우리는 당분간 QLED 집중을 하겠다. 올레드 이 TV 쪽은 조금 투자를 보류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뭐야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이 올레드 회사가 삼성 디스플레이인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걸 안 한다고? 그러면 올레드 시대가 안 오는 건가? 그런 이제 시장이 의문점을 남기면서 하락을 했어요. 근데 결국 다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회복이 됐죠. 네, 주가가 다시 회복이 됐고 최근에 이제 한국 수출 규제 관련해 가지고 악재가 폭풍 악재가 좀 붙여졌는데 저는 러브를 강조해 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업황을 이기는 어떤 투자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워렌 버핏이 지금은 여러분들의 인덱스가 최고예요. 내가 내 인덱스 투자를 누군가가 이긴다면 내가 가진 돈에 얼마를 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죠. 근데 결국 워렌 버핏이 그래서 이기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그렇다는 거는 아닌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내가 업황을 분석을 해서 그 업황 관련 핵심 수혜주를 들어갔는데 내가 이현석 위원 말 듣고
업황 분석해서 투자했는데 쫄딱 망했다. 주식 투자를 해서 패가 망신했다. 그러면은 저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업황을 분석을 하고 업황 관련된 핵심 종목을 투자를 해서 손해보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올레드 관련 종목이고 지금 단기간에 뭐 사실 반도체보다 디스플레이 피해가 더 커. 그러니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은 반도체보다 디스플레이 피해가 더 크다. 그런 말이 나오면서 이 디스플레이 올레드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피해를 봤는데 제가 앞에서 반도체 관련 부분도 설명을 해드렸죠. 여러분들 반도체도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 물론 조금 이제 갑을 관계를 굳이 따지자면 갑이 맞긴 해요. 소재 가격을 올려버리면은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은 당연히 반도체 가격을 못 올리더라도 소재를 비싸게 사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악어와 악어새 같은 그런 관계란 말입니다. 근데 일본이 수출 규제를 조금 그러니까 좀 더 귀찮게 하겠다는 말뿐이지 올레드 뭐 소재를 공급을 안 한다. 이러한 일은 결코 좀 일어나기 힘든 일이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최근의 급락은 오히려 우리가 매수 기회로 좀 삼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비중이 15%시기 때문에 한 비중을 20%까지 오히려 지금관에서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올레드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맞이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8229님 걱정 전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HB테크놀로지 일단은 지금의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또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광전자. 광전자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660원에 30%. 2,660원에 30%요. 매출 너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그저께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상담 받아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좀 가슴이 좀 답답하시겠어요. 이게 2,600원 부근에 사셨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좀 급락이 와서 이거 뭐 큰일이 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맞죠? 네네, 좀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러한 좀 작은 종목보다 내가 SK 하이닉스 아니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뭐 미국의 그런 마이크론 업체에 투자했으면 나 지금 수익 나고 있을 텐데 왜 이 종목은 이렇게 하락하나 그렇게 좀 이제 의아하실 텐데 저는 이제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 광전자라는 기업을 분석을 하시면 뭐 기업 뭐 다른 증권사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봤다거나 아니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어떠한 정말 좋은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은 일단 제가 이 주식 투자는 러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 업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지금 시청자분이 느끼시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은 것 같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이 반도체 업황에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는 좀 보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기가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은 다시 경기는 순환주기를 가지기 때문에 다시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경기 민감주인 반도체 업황 섹터도 좋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때 오히려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반도체 전체적인 감산에 의해서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하면은 최근에 그 중국의 철광석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포스코 주가도 오를 것이다 그러지만 실제로 이제 포스코 주가를 한번 같이 보죠. 포스코 주가 철광석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포스코 주가가 올랐습니까? 안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갑자기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철강석 이야기를 하냐. 이러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서 무조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철강석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철강 가격 회사의 주가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은 경기 민감주인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고 저는 차라리 이 구간에서 지금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12일 날 발표가 돼요. 12일 날 발표가 되면은 그때 단기간에 급락했었던 부분이 반짝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부정적인 이야기는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잠깐 된다고 하면은 그때 정리를 하시고 저와 함께 주식 투자 러브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기, 네. 내일이라도 그냥 손절하고 나와버릴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12일 날 그때까지 오늘이 이제 10일인데 11일이면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도쿄에서 그래 이제 뭐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반도체 민감한 사항들, 디스플레이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제 협상단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분명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는 나올 것 같아요. 미국이 중재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반등 좀 나오면은 한번 반등 쭉 나올 때 그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떨어질까봐.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떨어지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반등 네네. 나온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보시고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상담 여러 가지 오고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시간 제한 때문에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상담은 2부에서 진행되니까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